6번째, 관리단 집회 진행 절차입니다. 먼저 관리단 집회 의장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을 보면 제39조는 관리인 또는 집회를 소집한 구분 소유자 중 연장자가 의장 역할을 해야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를 하면 제3자가 임시의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관리인이 없는 경우에 연장자가 의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위임을 하여 진행을 하거나 관리단 집회 의결로 임시의장을 선출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는 경우에 집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어색한 일이기도 하고 법률과 판례가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이런저런 절차적 하자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처음 관리단 집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임시의장직을 맡아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반드시 임시의장 선임 안건을 함께 의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집합건물법 제36조 제1항은 관리단 집회는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소집통지서에 명시한 안건들에 대해서만 의결해야 됩니다. 혹시나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현장에서 불가피하게 추가로 안건을 상정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는데요. 설사 이렇게 하더라도 이후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을 대비해서 다음 관리단 집회를 신속히 열어서 추인 결의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간혹 어떤 현장에서는 거수투표로 관리단 집회 결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거수투표로 하는 것이 항상 절차적 하자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재판에서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라도 꼭 의결권 행사서를 통해서 투표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결권 행사서로 투표하는 방법과 거수투표로 하는 방법을 혼용해서 관리단 집회를 진행한 경우에 우리 법원은 의결종족수 산정 방법이 위법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수투표를 하실 때는 꼭 이 부분 유념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7번째는 집계 절차입니다. 집계 절차는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집계를 잘못할 경우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커지고 집회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관리단 집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이나 관리인으로 선출된 사람에 대해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소송들에서 의결 정족수 집계 방법이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어렵게 만들었던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 소송 가능성까지 대비하여 엄격한 기준으로 정확한 집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관리단 집회에서 경쟁이 심화되면 집계를 하는 과정에서 중복투표나 중복위임장이 제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표를 유효로 처리할지가 매우 난감한데요. 그리고 위임장에 위임인 인적사항 중 일부를 가리고 제출한 경우도 있고요. 날짜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수임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의 의사가 불분명해 보이는 문구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변조된 흔적이 있는 경우도 있고 공인 전자문서 증명서 등 공인기관의 증명서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아서 제출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경우들에서 집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되게 난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집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난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 판단을 하고 어떻게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지 여하에 따라서 전체 관리단 집회가 무효가 될 수도 유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집계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저희와 같이 관리단 집회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과 함께 상의해서 관리단 집회 집계 절차를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록 및 공고문을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집합건물법 제39조에 따라서 관리단 집회를 하면 의사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의장과 구분 소유자 2인이 서명 날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최소 3인 이상의 구분 소유자가 직접 현장에 참석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관리단 집회 무효나 하자 사유가 되지는 않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한 의사록은 반드시 보관하셔야 되고요. 의사록 작성과 동시에 집회 결과를 건물 내부와 커뮤니티에 공고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관리단 집회 절차를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총 6편의 영상을 통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이 관리단 집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